안녕하세요, 포동포동팜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제 알속기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나가지고 지금 알속기 한 거, 포도 상태랑 좀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질소 인상 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자, 지금 일단 알속기는 제가 올해 영상을 안 찍은 이유가, 이거 전체 밭을 지금 알속기를 직접 다 했거든요. 다 했는데 뭐 하면서 시간도 없었기도 없었지만, 알속기는 대부분 이제 자기 밭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포도 모양이 나오는 모양이 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서 알속기에 대해서는 안 다루려고 했었는데, 그냥 제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여기 보시면 포도 송이가 지금 이게 2차 하고 이틀 정도 됐거든요. 이틀 정도 됐고, 뭐 다른 흰색 꼬리들 뭐 이런 거 조금 더 됐어요. 하루 더 됐어요. 하루. 근데 지금 여기 이거 보시면, 이거는 조금 작을 때 알속기를 해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데, 이런 애들은 알속기 하기 쉬워요. 이렇게 휘어 있는 거는 이 밑에 축을 잡고 이렇게 조금씩 잡아서 틀어주면 자리 잡혀요. 자, 보시면 밑으로 쳐져 있는 애들 있죠. 그냥 이런 애들만 따주면 돼요. 이건 너무 쉽죠. 이거는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밑에는 3개 정도 달려 있으면은 하나는 따주고, 2개씩 달려 있으면 상관이 없고, 안 그러면은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이건 이렇게만 하면 끝인데, 이런 건 알속기 하기가 너무 쉬운데, 이런 애들 있죠, 왜 다발처럼 나오는 애들. 이런 애들이 알속기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얘네는 안 크는 것도 아니라서 팔기는 팔아야 되는데, 이런 애들은 잘못 만지면 바로 중품 돼요. 근데 잘 만지면 상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어떻게 만져야 되냐,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자, 위로 올라서 있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다 날려야 돼요. 이거는 어차피 숙여도 자리를 못 잡아가기 때문에 이 애들은 날려서 일단 위에를 깔끔하게 정리를 먼저 해주세요. 정리를 하고, 이 상태에서 자 알속기를 하는데, 이 끝에 어깨에 많이 튀어나온 부분 있죠. 얘 이런 애들 기준으로는 다 날려야 돼요. 이렇게 2개씩 다 날려놓고 시작할게요. 일단 이것도 날리고, 얘도 날리고, 밑으로 쳐진 거 날려주고. 자, 그럼 위에 있는 어깨는 날라갔죠? 그럼 위에부터 정리를 할게요. 자, 위에 너무 밑으로 가 있는 애들 날리고, 자, 위로 솟아 있는 애들 날리고, 자, 그럼 이 위에는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됐죠? 자, 이 위에는 정리가 어느 정도 됐고, 자, 그럼 이제 밑에 단도 똑같아요. 어깨 나와 있는 거 잘라주고, 자, 3알에서 4알 되죠. 얘네들은 알수를 조금 더 가져가야 돼요. 3알에서 4알 정도 가져가야 돼요. 다른 것들은 3알 정도씩만 가져가도 알만 커지면 충분한데, 얘네는 알을 적게 가져가면 빈 공간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털어주고. 자, 그럼 빈 공간이 많이 생겼죠. 자, 밑에도 똑같이. 자, 끝.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거는 그래도 상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알속기 안 돼 있다. 지금 이런 거 보면 알이 빼곡하게 박혀 있잖아요. 작은데. 자, 축도 휘어 있고. 자, 이런 애들은 밑에 잘 보시고 보면은 기형적으로 빠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일자로 하나로 빠져 있으면 이 밑에를 살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사선으로 그냥 잘라주세요. 그리고 얘를 맨 밑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안 하면 휘어 있는 상태로 밑에가 볼품이 없어져요.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얘도 똑같이 아래로 솟아 있는 거, 위로 돼 있는 거, 서로 겹치는 거 잘라주시고.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되죠. 보통 좀 알이 길쭉길쭉하게 나오는 거는 위에를 3개 아니면 4개 정도로 맞춰주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뭐 다 자기 밤마다 틀린 거니까, 자기 개성대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모양이 있으면 있는 대로 뭐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큰 애들은 이게 가위질이 힘들어 가지고 조금 더 걸려요. 자를 때 뭐 하나씩 자르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뭐 2개 3개를 잡아갖고 자르다 보니까 자, 그리고 보면 이 밑에가 얘가 기형이었네. 밑에를 보면 지금 얘가 기형으로 튀어나온 거거든요. 얘는 가만히 뒀었으면 길어졌을 거예요. 이런 거는 잘 보고 자르셔야 돼요. 지금 뭐 영상 찍으면서 하느라고 약간 좀 자리가 잘 안 나오는데 이 정도만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제 가운데 축 휘어 있는 거는 좀 잡아서 꺾어주시고 부러지진 않아요. 지금은 이렇게 해서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아주면 뭐 그나마 송이가 됐죠. 그나마 이런 애들 나중에 커가는 거 보고 지금 이렇게 나온 송이 있잖아요. 이렇게 길쭉길쭉 해가지고 축축 처진 애들, 이런 애들은 위에 뭐 3개 4개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안 그러면 빈자리가 없어가지고 얘네들 엄청 하기 쉬워요. 알속기가. 자, 어쨌든 뭐 그렇고 지금 보시면은 이게 2차 지금 지베레린 처리를 한 거거든요. 2차 지에 처리를 해가지고 지금 경과를 어느 정도 시켜보고 있어요. 지금 뭐 나오는 거는 그냥 이쁘장하게 잘 나오고 송이도 뭐 축축 이게 찰랑찰랑 거리기도 하고 뭐 괜찮네요. 올해도 뭐 알 키우는 데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서. 그리고 지금 딴 게 아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뭐 질소 인상 가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데 질소를 빼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질소를 땅 속에 있는 걸 뺀다? 저도 좀 알려주세요. 궁금해 죽겠어. 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나? 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을 찾아야겠죠. 질소가 높다라는 건, 그러니까 질소가 많다라는 건 뭘 보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이 생육 상태를 보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생육 상태보다는 질소는 주면은 바로바로 이게 표가 바로바로 나기 때문에 과용하기가 쉬워요. 그래가지고 부족한 것보다 많아서 보통 다 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뺀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 조절을 해야겠죠. 자, 지금 자란 상태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질소가 많다라는 거 어떻게 판단을 하냐, 얘가 이 도장지를 뚫고 계속 눈을 틔우거나 아니면은 뭐 알이 커지는 게 아니고 막 잎이 자꾸만 나오려고 한다거나 이게 결과지가 굵어진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겠고. 근데 우리나라 밭에 보면 질소를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질소가 좀 부족한 증상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질소가 많은데 질소 흡수를 못해서. 질소 흡수를 왜 못하냐, pH가 너무 낮아서. 이게 한 5에서 7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주면 모든 양분들을 흡수하는 뿌리 상태가 너무 좋아지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밭들의 상태를 보면 약간 알칼리예요. 산성보다는 알칼리 쪽에 가까운 밭이 많아요, 요쯤 되면은. 그래서 pH를 찍어보면 뭐 3, 4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이 밑에 있는 잎들 있죠. 자, 이 잎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잎을 보시면 초록색이죠. 찐초록이죠. 근데 이게 황화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노랗게 점점 변해요. 밑에 있는 잎부터. 자, 이거는 뭐 붕소가 부족하다 또는 마그네슘 결핍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의 70~80%는 붕소 마그네슘이 아니고 질소예요. 질소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도 못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질소가 부족하면은 이 아랫잎이 황화 현상이 와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생육 상태가 안 좋아져요. 생육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알도 잘 안 클 거고,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알도 잘 커거든요. 근데 만약에 질소를 그럼 덜어야 된다. 덜어낼 방법은 없으니까
자, 중기, 후기형으로 넘어갈수록 질소가 없는 비료를 사용을 하셔야겠죠. 화학 비료라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줄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포도는 뭐 웃거름이나 밑거름을 많은 양을 요구하는 식물이 아닌데, 이 샤인머스켓은 캠벨이나 이런 거랑 다르게 이런 대립종들은 약간 좀 그거를 원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나눠서 주셔야 되는데, 자,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질소, 인산가리, NPK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질소는 뭐냐? 사람이 먹는, 그냥 간단하게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일 먹는 밥, 당, 흰색, 밀가루, 쌀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먹어야 하지만 넘치면 독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인산은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터리. 무슨 배터리? 배터리 용량. 이 한 나무의 용량이 100이라고 치면 인산으로 100을 채워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부족하면 80밖에 안 돼. 그러면은 이 잎이 여기서 여기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잎을 구성하는 가장 큰 것들이 뭐예요? 질소잖아요. 질소. 왜? 질소의 주성분이 이 잎의 단백질, 그리고 당, 모든 걸 다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잖아요. 그죠? 탄소, 물, 산소, 그리고 포도당이 과당도 되고 뭐 다른 당들도 되고, 어쨌든 이거는 그냥 패스. 그래서 그거는 당도를 올려주는 거. 하지만 그거를 저장할 수 있는 양은 인산으로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산이 이 배터리의 총량. 그래서 인산이 부족하면은 이 전체 충전할 수 있는 양이 80%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도 적절히 시비를 해가지고 채워주면 10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당을 올려줄 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산이 많이 소비가 되는 때가 언제냐? 1부터 10까지, 생육 단계를 1부터 10까지, 봄부터 겨울까지 생각을 하면 인산은 꾸준하게 흡수를 해요. 하지만 인산 자체가 땅에 토양이 많다고 해도 다 불용화가 돼 있기 때문에 흡수가 어렵다라는 거. 근데 그 흡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기간은 따로 없지만, 그나마 흡수량이 많아질 때가 언제냐면 연하기 때. 연하기 말랑말랑해질 때 있잖아요. 다른 포도는 착색기라고도 하죠. 그때 얘네가 인산을 요구하는 양이 조금 더 많아져요. 왜? 소비가 많아지니까. 소비가 많아져가지고 막 잎에서 막 보내줘야 돼. 근데 그때 질소가 다시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당을 뺏어가요. 질소가 뺏어가서 탄수화물을 뺏어가서 어디에 쓰냐? 키 크는 데 써요. 열매 해줘야 되는데 질소가 들어와 버리면 키 크는 데 써버린다고. 자꾸만 등치만 커지려고 그래, 나무가. 얘는 신경을 안 쓰고. 그래서 자꾸만 튀어나오고, 막 부초 계속 튀어나오고, 잎은 막 이따만해지고, 막 가지는 굵어지고, 그리고 가을 됐는데 생육은 멈춰야 되는데 그때 막 계속 튀어나오고,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질소는 그때는 끊어주셔야 얘네가 정상적으로 생육 단계별로 맞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질소 없는 걸 어떻게 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질소 없는 거 많아요. 자, 복합비료에 뭐 311, 222 이런 거는 연하기 전에 얘네가 2차 비대기 때까지만 쓰시면 돼요. 그때까지만 쓰시면 되고, 어차피 인산가리는 계속 조금씩 흡수를 하기 때문에 쓰시면 되고, 그 후에는 그냥 인산가리나 염화가리나 황산가리나 뭐 많잖아요. 그죠? 염화가리는 근데 쓰지 마세요. 염화가리는 염이 좀 많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근데 염화가리가 필요한 밭도 있을 수 있어요. pH가 너무 알칼리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 염화가리를 좀 시비해도 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 또 EC가 높아지니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염화가리가 싸요. 왜? 만들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염화가리는 조금 포도밭에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차라리 뭘 쓰냐? 인산가리를 쓴다. 그러면은 0-52-34 이런 거 있죠. 수용성으로 된 거. 흡수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대신에 2% 쳐주지 말고 밑으로 관주를. 왜? 얘네는 인산가리나 이런 거는 2% 쳐줘도 가리는 그나마 흡수가 조금 될 수 있는데, 한 50% 정도까지 흡수하는데도 인산 이런 거 며칠씩 걸려요. 질소 2시간이면 흡수해버려요. 칼슘, 마그네슘 2시간이면 흡수해요. 그래서 연면 12용으로 나오는 칼슘, 마그네슘, 뭐 킬레이트가 만들어져 가지고 나와 있는 영양제들은 연면 12용으로 나오죠. 왜? 흡수가 엄청 빠르니까 때리고 나서 저녁에 때리고 다음날 와보면 벌써 틀려. 왜? 이미 50% 흡수하는데 2시간, 3시간이면 끝나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용도로 나오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인산가리, 그래서 밑으로 주는 거는, 인산가리는 그냥 밑으로 관주로 주고, 위로 칠 거는 칼슘 마그네슘 위로 치고, 그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고, 그러면은 인산은 왜 줘야 되는지 알겠죠? 질소는 왜 끊어야 되는지 알고. 자, 그럼 가리는 뭐냐? 가리는 그러면은 왜 줘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가리를 주면 당도가 올라간다? 그건 아니에요. 가리는 당도를 올려주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가리는 당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질소가 더 많은 걸 담당할 수가 있지. 왜? 질소는 이 엽록체도 만들어주고 단백질도 만들어주니까. 그러면 광합성을 해가지고 당이 생성이 되니까. 근데 가리는 왜? 가리가 당을 올려준다라기보다 가리를 사용을 함으로써 만들어져 있는 당이 포도알로 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왜? 가리는 이 도장지를 억제하죠. 먹으면 얘네가 성장이 더뎌진다고요. 이 몸뚱아리 자체가. 그래서 도장지는 잘 안 튀어나와. 그러니까 얘네가 생장을 안 해요. 생장을 안 하고, 생장을 안 하니까 뭐를 한다? 얘네한테 당을 옮겨준다라는 거죠. 포도한테. 그래서 가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는 가리도 전체적인 생육 단계로 봤을 때 조금씩 계속 흡수를 하지만, 가리의 그 비중이 높아지는 거는 중후기부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아무것도 그냥 모른 채로 이거 주니까 좋던데? 이러면서 농약방 가가지고 인산가리 사와서 막 쓰고 하죠. 저도 인산가리 10kg 있어요, 한 포대. 근데 그거는 지금 보고 쓸지 말지는 그걸 얘네의 상태를 보고 결정하는 거고, 저는 올해도 지금 이 전체 밭에, 위에 있는 하우스 빼고 이 전체 밭에 투투투 20-20-20-20으로 초기부터 줬는데 10kg 가지고 아직도 주고 있어요. 아직도 조금 남았어요. 마지막 한 번 줄 거 남았어요. 그래서 얘네가 2차 비대기 끝날 때쯤에 한 번 더 주고 끊을 거예요. 끊고 인산가리를 넣을지 황산가리를 넣을지 그건 결정을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인산가리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 황산가리를 쓰셔도 되고, 인산가리하고 황산가리하고는 조금 성질은 다르지만, 제 밭에 제가 봤을 때 저는 pH를 찍어보고 이 C를 찍어보니까 제 밭에는 저는 황산가리가 좀 더 맞더라. 그래서 저는 황산가리를 쓸 거예요. 황산가리를 쓸 거고, 인산가리가 한 포대 있긴 있는데, 인산가리는 한 5kg 정도만 쓸까도 지금 고민 중이고, 그건 봐가면서. 근데 지금 조금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황산가리가 더 맞더라. 그리고 황은 인산이랑 다르게 황이 들어있는 가리는, 다른 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가리는 칼륨이에요. 칼륨, 칼리, K, NPK 중에서 K. 근데 가리라고 부르는 거는 옛날부터 그냥 일본 사람들 바람 따라 하다 보니까 가리 된 거예요. 고토된 것처럼, 마그네슘이 고토된 것처럼 그렇게 된 건데, 가리를 조금 더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칼륨으로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황을 주니까 과일 맛이 더 좋던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던데? 근데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황 자체가 왜 그게 더 향을 높여주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황 성분 자체가 이 잎에, 어쨌든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소들이 이 열매들로 갈 거 아니에요? 이 가는데, 그때 옮겨지는 향이나 그런 거를 담당하는 성분들이 따로 있겠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시스테인도 있고 뭐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향이 조금 더 나올 수 있게. 저는 크기는 조금 작아도 당도하고 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샤이는 적어도. 왜냐하면 샤이는 당도만 체크해가지고 팔기에는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샤이는, 그러니까 포도 자체의 당만 생각하면 뭐 몇 브릭스 나온다고 자랑한다? 샤인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샤이는 20브릭스씩 나와도 향이 없으면 물려요. 맛이 없다. 20브릭스 넘는 포도 세고 셌어요. 그거 사 드세요. 그냥 그런 거 사 먹으면 돼요. 근데 샤이는 식감, 그리고 향, 당도, 이 3박자가 딱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향이 없는 샤이는 조금은 아쉬워요. 근데 향이 아예 없는 샤이는 제가 본 적은 없지만, 그 농도의 차이가 조금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는 샤인을 농사하지만 제가 진짜 많이 먹거든요. 저는 오히려 사 먹기도 사 먹어요. 다른 사람들 거 일부러 맛 비교도 할 겸 필요하니까 사 먹기도 사 먹는데,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맛있다고 생각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브릭스는 16에서 17 브릭스, 거기에 아삭한 식감에 향이 진했을 때, 머스켓 향이 진짜 진하고 한 16 브릭스 정도 나왔을 때, 오히려 보니까 그 이상이 넘어가는 브릭스들은 향이 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단포도 뭐 식감은 좀 좋아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제 입맛에 오히려 그게 맞더라고요.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그거를 많이 좀 나눠주기도 해보고 해봤었어요. 일부러 이거 맛은 어떤지 한번 드셔봐 주세요 하고 보내주면 대부분 15에서 16 브릭스의 그 포도를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향이 있는.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그렇다라는 거고, 소비자들 입맛은 대충 그렇다라는 거고. 그리고 자, 질소, 인산, 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뭐 pH나 EC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다음에 한번 다뤄보고, 어쨌든 간에 질소를 흡수 못하는 이유는 pH 농도가 낮아서 그렇다라는 거고, 그때 되면은 pH가 낮으면 저절로 토양 EH, 토양 산소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토양 자체가 죽어가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필요한 주성분인 질소도 흡수를 못하고, 하여튼 뭐 그렇다라는 거고. 자, 질소, 인산, 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질소는 사람이 먹는 쌀밥이라 생각하시면 된다. 그리고 인산은 이 배터리를 채워주는 큰 용량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가리는 이 도장질을 억제해서 당을 원활하게 올려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다. 자, 주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부성분들도 많아요. 부성분들도 굉장히 필요하고 무기질도 굉장히 필요한데 그건 다음에 어쨌든 얘기를 하고, 오늘은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됐고, 오늘도 엄청 더운데 또 매일 더울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장마고. 그러니까 다들 몸조리들 잘 하시고, 더운데 여름처럼 물 많이 마셔가면서 몸 관리 잘 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그리고 저한테 전화 주시고 할 때 좋은데 바쁠 때만 빼고, 오히려 그러니까 식사 시간 뭐 12시부터 1시 사이에 전화를 주신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늦게 저녁 때나 저녁 식사 후에 연락을 주신다거나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막 약치고 있는데 전화하고 이러니까 안 받기도 뭐하고 또 받기도 뭐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궁금하신 거는 댓글에 남겨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 영상 찍어서 찾아뵐게요. 안녕.